반갑습니다. 1% 트레이더 코인보스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바닥을 잡아주면서 계속해서 위쪽에서 횡보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미친 폭발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어디까지나 선반영이란 말씀 계속해서 드렸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란 말씀, 많은 변동폭 속에 분명히 기회가 올 거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집중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현재 계속 조정을 받아주고 있죠. 위쪽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금리 인하까지 했는데 이게 웬걸.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휘청휘청 거리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12% 급락을 하면서 AI 투자가 진짜 제대로 된 게 맞느냐, 거품론까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 조금 겁먹으셨을 텐데요. 자, 그렇지만 역시나 금리 인하는 확실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0.25% 마지막 결정이 됐는데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자, 연준에서 찬성 9명 그리고 반대 3명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반대 3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티븐 미란 연준이사가 0.5%, 자, 빅컷을 얘기하고 있었죠. 빅컷 얘기하고 제프리 슈미트 캔자스 연방시티 은행 총재와 자, 굴스비 연은 총재도 금리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지금 9대3으로 나뉜 게 지금 2019년도 자, 9월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준 내도 이제 완벽히 정치화되면서, 옛날부터 정치는 있었지만 조금 더 거세졌다. 이 정치적 움직임이 앞으로 경제를 잡아먹는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부분들 알면서 더욱더 격변하는 많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지금 다시 한번 기울기가 쏟고 있죠. 금리 추가적인 1월 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1월 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파월은 내년 1월은 미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만큼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동성 자체를 더욱더 즐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 직후에는 플러스 3% 이상 상승을 하다가 CEO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컨퍼런스 콜 중간에 마이너스 5% 이상 급락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CEO의 발언이 문제가 됐거든요. 자, 바로 AI 잔고 수주에 대해서 730억 달러 우리 남아있다. 자, CEO는 좀 자랑처럼 얘기를 했어요. 지금 100조 이상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죠. 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금 AI를 지금 주도하는 최전선에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100조 정도는 우습게 보고 200조, 300조 쭉쭉 날아갈 것을 기대했는데, 야, 이제 100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실망감이 살짝 묻어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CEO는 아니야, 730억은 최소치일 뿐이라고 하면서 시장을 달랬지만 역시 성난 시장은 좀처럼 사그러들 줄 모르면서 아직까지도 지가가 조금씩 주지부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현재는 AI에 의해서 울고 웃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조차도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나스닥과 함께 커플링되는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요. 실제 나스닥 보시자고 한다면 지금 위아래 등락폭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비트코인과 지금 사실상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나스닥을 하고 있는 것인가 헷갈릴 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리 0.25% 추가적인 인하하면서 이제는 올해 금리 세 번째 인하까지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자, 내년에는 한 번 또는 이제 한 번 더, 2번 정도까지도 가능은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한 번만 하겠다. 그리고 내후년에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해서 3%대까지 지금 2년 내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죠. 자,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도 1분기 내로 정점을 찍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하락세로 멈출 것이라는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 어느 정도 지표들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연준 의장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케빈 해식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조금 더 내릴 여지가 있다,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시아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 크리스마스 전에 완벽히 끝내고 내년에 미친 폭발을 위해서 내가 세팅을 마무리해주겠다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화당은 국방수법권에다가 CBDC 전면 금지 조항을 포함하면서 암호화폐가 더욱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지금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위 1비하면서 지금 90K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우리는 밑에서 지금부터 붙잡아야 된다. 내 평단가를 낮출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거시적인 상황이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차근차근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잔파동이 흔들려가지고 절대 될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잠시 주봉 차트 보실게요. 자, 비트코인 주봉 차트만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너무나 좋은 지지 구간이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아주 그런 안정적인 구간이라는 거예요. 안정적. 예측이 가능한 구간.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휩써 주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돈들을 풀고 있습니다. 소득세 폐지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현금 살포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러한 지지 저항조차 내가 견딜 수 없다면 사실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걸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비트코인은 원래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오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속해서 고점 올라가지고 있고 저점도 올라가지고 있죠. 파동 자체가 조금씩 응축되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지저항 이후부터는 정말 미친 폭발이 예견된 만큼 여러분들 꽉 잡으시고 내가 크게 수익 볼 준비만 하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실시간 뉴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태방에서 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란 누르시면 링크 나올 거예요. 링크 누르시면 저희 소통방 들어오기 쉽게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편하게 입장해 보시도록 하고요. 실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저 코인포스와 함께하는 부자 프로젝트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체크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도 나오자마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수 선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 체크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차근차근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보시면 좀 더 알기 편하게 쉬운 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난번 고점 자체 연결해준 그런 지지점에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바닥 잡는 것 또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 또한 얼마든지 두 개 모두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점 대비해서 올라올 때 현물 ETF로 인해 가지고 앞에 있는 물량대 싹 다 잡았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N캐리로 바로 투매 만들어내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나는 암호화폐 강국으로 미국이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끌어올렸거든요. 자,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더니 많은 변동성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니어스법으로 위쪽까지 고가 돌파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아요. 이번 투매에서는 지금 인플레 우려 그리고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인플레는 내년에 잡힐 것이고 금리도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인하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밑으로 쭉 빠진 이 모멘텀 자체는 거의 완벽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세력이 지금 물량을 매집했기 때문에 세력이 물량을 조금만 더 매집이 끝난다고 하면 쉴 새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바닥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에 CFTC 같은 경우 CEO 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자, 디지털 자산의 시장의 발전 논의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 토크나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 24시간 거래, 무기한 계약 등 파생시장 전체적인 다양한 구조 문제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자, CFTC 같은 경우 최근에 비트도미언을 확실하게 통과하면서 그 거래소 쪽에서 지금 XRP를 비롯한 다양한 현물 ETF를 또 지급하게 만들었죠. 자, CFTC가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의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의 돈에 따라서 앞으로 수급이 움직인다라는 점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지금 잡아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뱅가드가 가상자산 ETF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가 완전히 물꼬를 트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사 플랫폼에서 가상자산 상품 지원 결정을 했죠. 중요한 거 뱅가드가 정말 의미가 있는 점은 바로 이 퇴직연금 자금의 유입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금 401K에 대해서 트럼프가 분명히 언급을 했죠. 이제 은퇴자산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1%만 하더라도 무려 7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이 이런 막대한 자금들이 조금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을 비롯한 리플 등등 어마어마한 폭등
당연스레 올라가는 거고요. 더군다나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또한 이제 공급량이 95%가 남았죠. 사실상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리 채굴을 해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채굴량보다는 사이클 주기보다는 기관들이 얼마나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가 포커싱이 될 텐데 내년이 바로 그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는요. 내년에 돈 폭탄을 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 내년엔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가 공언한 소득세 전면 폐지, $2,000 현금 지급, 그리고 초비둘기파 인사 중심의 연준 재편 굉장히 급진적이죠. 자, 더군다나 케빈 해식 같은 경우도 이 연준 의장으로 사실상 결정된 만큼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따라서 많은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이런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기회를 꼭 잘 잡으셔가지고 이번에 대박 수익 무조건 다 잡아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연이어서 추가적인 국제정세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장 자체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하락적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순간적인 반등, 우리가 이런 구간들 10에서 15%씩 너끈히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오고 있는데요. 실제 떨어진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확실한 타이밍 때 추가적인 반등이 확실할 때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리플 같은 경우 10월 11일 날 대청산에 날 때 제가 바로 문자 발송 드렸는데요. 583건 모두 낸 거 보이시죠? 아침 6시 17분에 제가 바로 문자 발송을 드렸고 3,100원부터 매수해 보셔라. 그리고 3,500원부터 분할 매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83분 모두 보내주신 만큼 전부 다 전송이 완료됐는데요. 한번 보시자면요. 실제 10월 11일 대청산의 날때입니다. 대청산의 날 때 정말 딱 찍고 바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리플이 3,000원대 굉장히 좋은 가격대 지지라인 잡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가 꺾인 상태에서 하방 추세 어설프게 샀다가는 오히려 손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타이밍에 순간적인 툼에 나왔을 때 바로 문자 발송 드렸는데 이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문자 발송 드려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무려 30%의 수익을 단 하루 만에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바로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따라서 더 투매가 나온다면 그 타이밍 잡자마자 나오자마자 여러분 분께 바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타이밍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24시간 내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께 바로 발송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께 바로 문자 발송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저 코인포스와 함께 원하시는 투자 전략과 프로젝트 선택하는 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나오자마자 바로 알려드리는 타점 알림 서비스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꼭 눌러가지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 자, 그게 아니고 난 실시간 대응을 좀 같이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텔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 그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 라이브 소통방 직접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는 문자를 조금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위에 그리고 나는 라이브 소통방에 직접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난 단기 급등 코인과 조금 숨어 있는 코인들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밑에 체크해 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12월 많은 기회가 있는 만큼 정말 큰 수익 안겨드릴 그럴 시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전부 다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보실게요. 10년물 금리 야금야금 바닥 잡고 올라와주고 있죠. 이상하다. 분명히 금리 지금 인하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단기 채권들을 사주면서 지금 매수세가 조금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런데 이거는 올리기 위함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유동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만큼 충분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미 국채 2년물 금리 같은 경우 추가적인 하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 만큼 이제 안정세를 잡아 들어가는 만큼 자, 당분간은 국채 금리에 따른 이런 변동성보다는 앞으로 정책들 그리고 기관들이 얼마나 물량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면서 같이 움직일 테니까 우리가 같이 커플링 되는 모습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실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해서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이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알트 탭을 살짝 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지지부진 받아주고 있는데 역시나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방에도 바닥이 있는 만큼 잡혀지고 미친 듯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 우리가 지켜보면서 투매와 상승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자, 그런 자리예요. 둘 다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따라서 수익 볼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토탈 스리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토탈 스리 차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시총인데 역시 아직은 바닥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눌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입 잡히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자,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모두 동일한 차트 보여지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역시나 아직은 조금 더 물량 매집이 필요할 것 같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 지금 차근차근히 물량이 들어오는 만큼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는 만큼 여러분들 꽉 잡으시고
내평단가 낮출 준비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더 좋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여러분께 영상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더 좋은 내용 담아놨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업비트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비상장 두나무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시각 자체가 지배적인데요. 이렇듯 스테이블 코인, 특히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 금융계 내에서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리플 수석 부사장도 바로 얘기를 하고 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실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무역 중심의 경제, 한국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최근 여와 야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장동혁 대표조차도, 말 그대로 야당의 대표조차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야가 모두 합치된 의견을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64,100원까지 순식간에 5배가 넘는 폭등을 보여줬고, 다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8,360원까지 5배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 쪽에서도 미버스가 586% 상승, 그리고 카이아 같은 경우도 100% 넘는 상승, 그리고 페이코인도 1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대세적인 대세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었죠. 특히 카이아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합작 작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시아를 연결하겠다는 포부까지 가져가면서 미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카이아를 쳐다보기엔 이미 시세를 어느 정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바로 이 코인을 무조건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번 때 반응을 주긴 줬으나 아직 물량 매집이 덜 됐기 때문에 실제 카카오보다 네이버 측에서 조금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번에 업비트 인수하는 데 있어서 분명 연관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스테이블코인 이슈와 함께 약간의 반등을 주긴 했으나 물량이 아직 완벽히 잡지 않은 상태로서 한번 제대로 물량 모아주고 지금 마지막으로 폭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모아온 물량들을 미친 듯이 펌핑 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비트에는 BTC 테더로는 상장된 만큼 원화 상장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발 상승 나올 테니까 밑에 보이시는 기밀이라고 체크해서 미리미리 선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이슈마다 펌핑 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장세가 하락일 때 오히려 숨죽이고 있다가 순식간에 올라갈 때는 말도 안 되는 폭발 상승 50에서 100% 너끈히 올라갈 테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모두 챙겨가시면서 대박 수익 거두시고 대신에 수익 나시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